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역시 지금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 중동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동 브리핑 이후에, 제작 이후에 나온 이란 소식, 그리고 그 외의 군사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구독하셔서 전 세계의 안보 정세 같이 알아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란이 미군에 대해 두 차례 걸쳐 탄도미사일 공격을 실시했으나 별 실효 없이 끝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라크 현지 시각 8일 새벽에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피해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두 곳의 기지를 향해 1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11발이 공군기지에 명중했으나 미국인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인 알 아사드 기지와 아르빌 기지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군 또는 미국인 사상자는 없었으며 이라크인 몇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은 8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번 공격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명시된 자유권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며, 이들 두 기지가 공격받은 것은 이 기지에서 이란 국민과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비겁한 공격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란은 긴장 강화 혹은 전쟁을 원치 않으며 사태 확산은 바라지도 않는다 라고 밝히며 이란 영토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겠다 라고 전해 추가적인 미사일 공격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 지역에 비행 제한 구역을 선포했고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 준비에 나서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보복 조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확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라크가 새벽에 1시 20분이죠. 이때 이제 완전히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이 피해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무기 성능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지 핵심 시설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아르빌 기지에서 무려 33km 떨어져 있는 곳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미사일이 정확도가 떨어지면 33km 떨어진 곳에 떨어질까요? 이것은 아마 이 액체 연료인데, 이 샤하브 1, 2가 액체 연료거든요. 스커드를 개량한 거니까. 이 액체 연료인데, 이 액체 연료가 뭔가 수명이 좀 다했던지, 아니면은 이 동력 계통, 이 엔진에 좀 문제가 있던지, 그리고 아니면 이 시커, 유도 부분, 이런 데 문제가 있던지, 유도는 요즘처럼 GPS 유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샤하브 미사일은 INS, 즉 관성 항법으로 날아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아무튼 최대 떨어진 곳에 떨어진 것이 아르빌에서 33km 떨어진 곳에 낙탄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안 쏜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미국인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라는 것이 보도가 나왔는데, 일부러 미국인을 한 명도 죽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왜냐? 확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이 이 아르빌 공항 같은 경우는 이 우리 한국의 인천공항공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아르빌 공항에 우리 한국인들이 그 경영을 하러 많이 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 그리고 우리 외교당국은 우리 한국인들의 피해는 없는지, 또 이 이라크에 한국인 교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들 피해 없는지 빨리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이 자리프 장관이 이제 이란이죠. 확전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 1시 20분에, 새벽 1시 20분에 솔레이마니가 죽었으니까 이 미사일 공격한 것도 새벽 1시 20분에 했어요. 그러니까 맞은 시간 그리고 반격하는 시간을 똑같이 일부러 세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확전을 하지 않겠다. 지금 이란이 확전은 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지금 준동시키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또 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자신들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다른 외곽 어떤 세력들을 이용해서 미국을 괴롭힐 그런 심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미
이 페르시아만 그리고 오만만 이 일대 비행 제한 금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F-35 전투기가 6대가 출격을 했는데 이 F-35가 폭격을 했는지 아니면 초계만 하고 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라크의 UAE의 알다프라 기지를 이륙을 했다라는 보도가 또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자, 이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의 사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핵심 소식인데요. 정말 또 놀라운 소식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해양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에 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배치해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6일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의 가장 큰 섬인 그레이트 나투나 섬에 600명의 전투병력과 초계함, 항공기와 미사일 등 대규모 전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전력은 인도네시아 지상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제1혼성여단 소속의 한 개 대대를 주축으로 해병대와 지원부대가 포함된 완편 전투부대로 최소 600명 규모의 대공 그리고 단거리 대함무기까지 보유한 전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들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900톤급의 대잠 초계함, 헬기와 항공기 등도 그레이트 나투나 섬 일대에 배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번 군사력 배치가 이 일대에 증가하고 있는 중국 선박들의 주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영토에 대한 주권 수호를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참, 이 중국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죠. 이거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 여기가 이제 남중국해로 불리고 있는 바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해남도가 중국 영토의 끝이죠.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해남도. 이것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 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해남도 바로 아래에 있는 파라셀 제도라는 데가 있어요. 파라셀 제도. 이 파라셀 제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군도입니다. 서사군도. 원래 197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서 미군이 철수한 직후에 바로 중국 군들이 이 지역을 쳐가지고 베트남 군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점령하고 여기에 있는 섬 한자로는 영흥도 그리고 뭐 중국어로 읽으면 융싱다오라고 하는 곳에다가 비행장을 깔고 거기다가 J-10 전투기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이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죠. 자, 여기는 베트남이나 자기네들이나 뭐 거리가 비슷해서 우기는데 사실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기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뻔뻔스러운 게 스프레틀리 군도. 자, 여기에요. 이 스프레틀리 군도. 이 스프레틀리 군도가 우리가 한자로 이야기하는 남사군도입니다. 남사군도. 그런데 이 스프레틀리 군도도 자기 거다 이거예요. 중국이. 아니, 여기는 지금 필리핀의 팔라완섬 코앞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틀리 군도는 필리핀은 우리 거다. 브루나이는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자기 거라. 아니, 해남도하고 여기하고 도시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자기 거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필리핀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브라모스 그 지대함 미사일 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다 더 뻔뻔한 데가 있어요. 밑에 나투나 제도. 아니, 중국에서 여기까지 지금 거리가 얼마입니까? 해남도에서 여기까지면 해남도에서 거의 뭐 베이징까지 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이걸 중국 자기네 거라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자기 거다 해가지고 중국의 해경 경비함들이 여기 들어와서 계속 이제 우리 거니까 나가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열받아가지고 600명의 전투병력을 보내고 대공미사일, 단거리 대공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대함미사일 이런 것들 지금 배치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주권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정말 응원을 보내주고 싶은데요. 군사력으로 인도네시아가 중국에게는 사실은 뭐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최근에 우리 한국으로부터 209 잠수함 사갔지 않습니까? 그 209 잠수함 이런 걸로 정말 저 사람들 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말 중국은 우리가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너무나
억지적인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을 또 참 좋아해주는 그런 정치 세력,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을 지지하기 때문에 무작정 그래 맞아 중국 그래 나도 좋아해줄게 라고 하는 참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 나투나 제도가 인도네시아 겁니까 중국 겁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모 정부를 엄청 지지하는 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자,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중국을 상대로 주권 수호를 하겠다라고 해병대 그리고 육군의 혼성여단을 지금 저기다 배치를 하고 싸우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자, 인도네시아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 카라치 해군기지에서 인도를 겨냥한 연합해군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이 인도양의 전략 거점인 파키스탄 카라치 해군기지에서 파키스탄 해군과 연합해상훈련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해상기동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6일 중국 해군과 씨 가디언 2020이라는 명칭의 정례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에는 파키스탄 해군이 중국의 053H3 호위함을 공여받아 재명명한 줄피카르급 호위함 2척, 고속공격정 2척, P3 해상 초계기 1대와 해상작전헬기, 그리고 60여 명의 해군 특전단이 참가한다고 파키스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은 052D급 방공구축함인 인천, 054A급 호위함인 윈청, 보급함 웨이상호 등의 함대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대만 해협 인근에서 미 해군 에이브람 링컨 전단과 조우했던 바로 그 기동부대입니다. 이들은 카라치 해군기지에서 훈련 출정식을 갖고 인도 동부 해상에서 실탄 사격이 포함된 고강도 훈련을 벌일 예정인데 인도 당국은 이번 훈련이 지난 연말까지 벵골만 일대에서 중국을 겨냥해 실시한 인도와 일본, 미국의 해상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고 감시 정찰 강화를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국 군인들이 사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의 해군 총사령관이랍니다. 그래서 중국의 052D급 인천이죠. 그 인천함에 가서 지금 사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라치항이라고 바로 인도양 연안에 있고 파키스탄은 바로 이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만으로 딱 들어가는 입구에 이 카라치 항구가 있습니다. 이 카라치 항구를 중국이 군항으로서 지금 쓰기로 약속을 했죠. 파키스탄하고 중국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국가고 또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파키스탄이 중국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나라 거들날 겁니다. 그 빚 갚느라고. 그런 중국의 군항에 이 세 척의 군함이 들어갔고 그 세 척의 군함들과 파키스탄의 군함들이 합동 해상 기동 훈련을 한다. 그 파키스탄의 기동 훈련에 참가하는 그 기동 군함들은 바로 중국이 구형 053H3라고 하는 아주 구형 호위함들을 이제 공유를 한 것을 지금 파키스탄이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리고 중국은 이지스, 중국판 이지스라고 평가되는 052D급, 그리고 054A급 범용 호위함, 이렇게 전투함 2척, 그리고 보급함 1척, 이렇게 갔는데, 자, 지금 바로 코옆에서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이 바로 코옆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연말 인도 그리고 일본, 미국이 벵골만에서 합동 훈련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과 함께 지금 이란, 바로 여기가 이란 옆이기 때문에 이란을 향해 공격하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 있다라는 존재감을 좀 보여주면서 조금 억제력을 가지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이 중국의 전 세계로 뻗어가는 이 중국의 무력, 군사력, 1대1로를 포장한 이 중국의 이 무력 확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시 지켜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결코 편승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